네, 강의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우리 총장님께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미흡하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제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할까 해요, 오늘. 그러니까는 제가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험했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라, 예, 언어라든가 또 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필리핀에 2012년도에 이민을 갔었어요. 갔다가 2015년도에 잠깐 비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애터미 전달받을 때 그분께서 저한테 설명 그 한 것만으로도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돈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주던 그날 밤에 우리 김영진 본부장님 가게를 쫓아갔어요. 저희 부부가 가서 다단계를 가입해달라고 그 구석에 가서 앉아가지고 밤 11시 반이 넘었는데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빨리 등록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빨리 등록해 달라고 갔는데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다음날 구리로 오라고 하셨고 또 그 다음날에는 천호동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강의를 제가 듣고 이거를 필리핀 가서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국을 했어요. 이틀 뒤에 가서 출국을 해서 한 일주일 뒤에 필리핀에서 제 계보들을 한번 들여다 보니까 양쪽에 이게 포진해가지고 그물망처럼 쫙쫙 제가 잘 펼쳐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쫙쫙 펼쳐놨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한 거죠.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포인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포인트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좀 어떤 일을 할 때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안 되면 그걸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던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떻게든.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왜 포인트가 안 올라와요? 다 세보니까 한 68명 돼요.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하니까 한 10일 안쪽에 전화로 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마트인데 기존에 쓰던 마트를 바꿔서 쓰기만 해도 나한테 포인트가 들어와서 그게 캐시백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죠. 그때는 김영진 본부장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한참 동안. 그러시더니 제가 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요 필리핀을 오시겠대요. 10분 거리도 아닌데. 그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오지 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오시나 안 오시나 예 두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티켓을 끊어서 일주일 만인가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마사지 할 사람을 불러오라 하셨고 그중에 우리 이경화 본부장님이 오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사모님 한 분이 또 오셨더랬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잘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었고 한 분은 이게 다단계라고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스템 소득을 취하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본부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왜 제가 다단계를 모르니까 해본 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본부장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던 중에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어느 날 판매사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배팅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부장님한테.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년쯤에 판매자 가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지나서 우리 본부장님을 만났는데요. 팀장님을 만났는데요. 본부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 뒤통수를 띵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 내가 판매사를 안 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셨네? 뭐지? 아, 내가 안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셨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본부장님 가신다고 나한테 판매사 가라 그랬으면 내가 갔을 텐데 왜 그렇게만 툭 던지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셨지? 섭섭했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님 만났을 때는 얘기를 했어요. 본부장님 직급 도전을 하시거나 유지하실 때 저는 무조건 준비했다 갈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잘했죠. 예, 나중에 마케팅 플랜을 쫙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성공하려면 왼쪽, 오른쪽에 2명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스폰서가 잡는 메인 라인에서 벗어나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나를 놓고 가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본부장님이 가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장격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제 소비자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 수당이 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 제가 한번 보니까 한 80만 원 됐어요. 1년치가 그 당시에 560만 원 정도 됐으니까 12월 달에 80인데 그거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제가 했던 일들을 한국에 5년 뒤에 들어온 거잖아요. 12년 뒤에 나갔다 17년 뒤에 들어왔으니까 다 사양 직업이 된 거예요. 제가 했던 공부방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지역 아동센터는 제가 노후 대책으로 사실 준비를 해놨던 부분인데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 미래를 완벽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알아보셨잖아요. 2015년도에 제가 살짝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80만 원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부터는 2017년도부터는 제가 수동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가 80만 원 됐었던 것 같아요. 12월 달에. 2017년도부터는 제가 수동 유지를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2016년도에 560만 원이었다가 연봉이 2017년도에 1700이 넘었으니까 그 해에 제가 한 것 같네요. 그런데요. 수동유지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1년 하지 않았어요. 한 8개월, 9개월을 제가 좀 힘겹게 했던 것 같고 한 10개월부터는 조금만 채우면 되는 수동 오토였어요. 그 결과가 한 7, 8개월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조금만 포인트를 보태도 오토가 되는 그런 이제 수동 오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됐고 2018년도에는 자동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빨리 판매사도 가고 또 그 유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다면 소비자 물론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다면 좀 더 빨리 됐겠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오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금은 한 400에서 500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하나 그거였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공유를 한번 하면서 많지 않아요. 한 2장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오죠? 제가 이걸 자유롭게 쓸 줄 몰라서 잠깐만요. 슬라이드 쇼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 예. 예. 그리고 좀 누르시고, 크게 보는 거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 예, 예. 자, 제목을 제가 공감 지성과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사람과 나랑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저하고 오신 분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분이 제 말을 따라주지 않겠죠. 이 공감이란 부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자하고 파트너,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면은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모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되냐고.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 5번 듣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도 돌이켜서 저를 보니까 처음에 1번, 2번 들었을 때는 3번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번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한 5번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데 그 5번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리크루트만 5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지. 그것을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번을 5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1강에서는 기초사업 설명을 해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비전. 우리 본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걸 하다가 이 1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5번을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약속을 받기도 엄청 힘든데 그 4번을 더 오게 하려고 끝날 때마다 약속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안 될 가능성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아예 1강 때 제 목표는 나머지 4강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4강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해야 되겠죠. 그죠? 오신 분한테. 그래서 좀 공적 자료, 이런 뉴스라든가 동영상, 해모임 뉴스, 화장품 뉴스, 또 롯데마트가 문 닫는다는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동영상, 회사 소개 이런 거 보여주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좀 읽혀줘요. 유통의 흐름 이런 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 오신 분하고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스토리를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제가 다시 할 수 있는지 보통 뚜껑을 열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은 지금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없는 사형 직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지성이 형성이 되면 두 번째는 2강에서는 똑같은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비전을 가지고 하는데 좀 심화 사업 설명을 해요. 주력 상품 위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제품 개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회사 설립 배경, 그 창립자 소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제가 애터미 사업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요. 이 회사 도대체 누가 만든 거고
이 제품이 어디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아,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게 제가 궁금했었어요. 왜냐면 탄탄히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쭉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끄덕여요. 자, 이 부분은 1강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강에서 4강 약속을 받고 나서 2강에서는 심화 사업 설명을 다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재미있게 졸리지 않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은 지난번보다 좀 많이 알았다. 이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자, 3강에서는 그러면 회사 알겠고 제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겠고 이 오너가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3자도. 그러면 보상 플랜이 1강, 2강에 다 들어갔었지만은 좀 1강에서 한 건 2강에서 좀 뛰어넘어요. 도표라든가 보상 플랜의 기본적인 그런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밑에 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상 플랜 부분만 뽑아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저렇게 하면 돈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쉽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럼 그분이 신규가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돈을 벌고 싶다. 나도 회원 가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SNS 교육을 해줘야 돼요. SNS 교육에서는 뭘 얘기해 주냐면 자, 제가 보상 플랜 특강에서 보상 플랜 특징을 다 얘기해 주고 성공자의 계보들을 보여줘요. 이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시스템에 남아있도록 제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해요. 이 성공자의 계보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지를 못 시키면요. 이분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시스템 속에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자, 그 성공 계보드의 필요성은 또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보상 플랜 특징을 얘기해주고 성공자의 계보드를 보여주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러고 나서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제품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해보게 해요. 제 카드를 꺼내서 제가 뭐 구입할 거 아무거나 생각하고 얼마를 따보라고 줘요. 그럼 직접 하는 거예요. 앱 깔고 회원가입하는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카드 주고 카드 승인 따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직접 구매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시켜요. 뭐 물티슈 한 박스라든가 해보게 하는 거죠. 직접. 자, 절대 내가 해주지 않아요. 옆에서 도움만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 3강에서 SNS 교육을 받으면 3강까지만 받고 못 온다 할지라도 본인이 회원가입도 할 수 있고요. 계보도 다는 방법도 알고요. 제품 구매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만나지 않아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제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 혼자 이 시스템 속에 남아 있다고 해서 당신이 성장할 수 없다. 자, 당신을 데리고 온 스폰서, 바로 직 스폰서의 그룹이 있다. 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동참해야 된다. 그걸 강조해줘요. 그 중요성. 자, 그리고 4강에서는 그 상위 스폰서를 다 초청해요. 4강은 제가 성공자 초청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신규분한테. 그럼 우리 김영진 본부장님이나 소은견 총장님이나 모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신규 회원의 상위 스폰서가 있어요. 그 상위 스폰서님들을 다 참석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일 그룹에 들어가서 성장해야 되는데 낯설면 들어가기 싫어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성공자 우리 스폰서님이 오셔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당연히 와야 되잖아요. 오면은 다 소개를 시켜줘요. 이분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위 스폰서 누구입니다. 자, 한 분이 아니에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러면서 친밀감이 생겨요. 여기까지 4강이고요. 5강 사진이
성공자 초청 강의 5강에서는요. 4강에서보다는 더 성공하신 분을 초대해요. 그러면 또 똑같이 그 4강에서 오셨던 스폰서님들이 다 오겠죠. 그 신규에. 그렇게 해서 듣고 자, 여기에서 마지막 5강에서 다시 한번 그 계보도를 보여줍니다. 성공자의 계보도를. 그리고 당신이 이 계보도 속에 남아 있어야 성공하는데 당신이 이 시스템 속에 없으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당신을 잡고 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그러면 다 알았잖아요. 이게 진짜 이 시스템 속에만 있어도 어쩌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자, 그리고 세일그룹에 투입시킵니다. 그 세일그룹은 팀장님 그 중심으로 해서 한 뭐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요. 많으면 5명, 6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6명이 넘어가면 다시 분화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다시 세 분화해서 그룹을 만들으라고. 너무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5강 졸업했죠, 그러면. 5강 졸업했고, 셀로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공감지성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속에서 머물러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죠. 자, 5강 졸업 후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팀장님 그룹 위주로 세일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투입시키면 그 안에서 잘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신규 회원을. 자,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안에서 발표하게 만들어요. 스피치하고 또 그 안에서 팀장은 팀워크를 발휘해야 돼요. 우리 팀은 대단해. 우리 팀은 잘 나가. 이런 분위기를 끌어내야 돼요. 자, 그거는 팀장의 역량이겠죠. 그러면서 그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그 신규는 가만히 보니까 내 위에 다른 스폰서도 그렇고 팀원들이 자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언제 판매사 갈 거다. 난 언제 팀장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자동적으로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발표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한 6개월 뒤에 판매사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발표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굳이 판매사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위에 있는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분이 스피치하는 걸 듣고 저분이 저 때쯤에 판매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판매사가 물론 본인 능력으로 소비자를 많이 구축해서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내가 소비자를 좀 넣어서라도 갈 수 있게끔 힘을 받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때에 자기가 목표를 계획을 세운 대로 판매사를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팀워크를 만들어 간 다음에 초기 맨날 인생 시나리오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생 시나리오는 한 달에 한 번 쓰면서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하고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초기 3개월이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이 사업 성공하고 싶어. 그럼 초기 3개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야죠. 팀장님 방에서 알려줘야 돼요. 국장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 방에서 초기 3개월을 하면서 그게 끝나면 성공의 8단계 그걸 또 강의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어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국장은 저는 떠넘겼죠. 어떻게 보면 신규를 잘 리크루팅해서 5강으로 잘 리크루팅을 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팀장님한테. 그러면 국장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팀장님이 또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신규분한테 스폰서가 한 분이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걸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 5강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품 5강 속에 제품 5강을 한번 해보니까요. 한 5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미니 팜플렛북 있죠. 그걸 다 이제 특징과 효과를 가지고 제품 강의를 해주는데 5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하는데.
그래서 해모임이 1시간, 그러니까 1강, 그 다음에 기타 건강기능식품이 2강, 그 다음에 주력 화장품이 3강, 그다음에 헤어 앤 바디 리빙이 4강, 식품 그리고 기타가 5강, 이렇게 해서 또 한 달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하고의 친밀감도 중요해요. 왜냐면 삐걱거릴 때가 있거든요. 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삐걱거릴 때 제가 잡아줄 수 있는 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하고의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제품 5강이라든가 실무 5강이라든가 실무 상담 5강 이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팀장님 방, 셀그룹 방에서 초기 3개월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양해요.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 저 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을 좀 끌어내서 이 사업을 좀 잘 끝까지 연결해서 끌고 가려면은 이 상담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팀장님이 할 수 없는 실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국장팀에서요. 이걸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해주냐면 개보드 미팅이라든가 개보드를 열고 그리게 하고 그분들의 포인트를 보면서 서로 상담을 하면은요.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방법이 나와요. 개보드 미팅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요. 실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진짜 잘하고 싶은데 리크루팅이 안 돼요. 이런 고민하는 분도 있잖아요. 리크루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하고 리크루팅 할 때 마사지를 또 우리가 집어넣는데 마사지를 제가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마사지 우리가 뭐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흉내 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본인이 쓰게 하게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만 해줘도 돼요. 만약에 여러 명이면요. 거울을 세워놓고 해도 되고요. 굳이 내 손으로 해주지 않아도 돼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 손이 닿는 게 거북스러워하는 그런 까다로운 손님이면 붓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직접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여기서도 이 성공 계보도는요. 수시로 알려줘야 돼요. 보여주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심 합력을 해야 성공이 빠르다는 것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 상담. 그렇게 하는데도 저는 잘 안 돼요. 집에서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판매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한다고 5강 교육도 졸업했고 초기 3개월도 하고 있고 하는데 확실하게 줌에도 안 들어오고 줌에다 사진 띄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무 상담해야 돼요. 자,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사진 띄워놔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위에 있는 스폰서는요. 2명만 있으면 돼요. 저 이거 강조해요. 그러면 사진 띄워놓는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사진 안 띄워놓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사진 띄워놓는 사람 데려가요. 안 띄워놓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 나오는 사람, 사진 띄워놓는 사람 제낍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자신 있게 못 들어오냐 그래요. 회사 확실하고 제품 확실하고 비전 확실하게 받고 애터미 도구에 대해서 당당한데 귀향이 듣는 거 사진 띄워놓고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요. 결의결단이에요. 본인이 애터미 사업 괜찮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결의결단을 할 만큼 뭐랄까 확신이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가 잡아줘야 돼요. 결의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뭐랄까 증빙 자료를 보여주든가 예? 내 아이디를 까서 보여주든가 성공한 스폰서의 아이디를 까서 보여주든가 그렇게 해서 결의결단하게 만들고 본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같이 상담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걸 제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캐치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시스템을 돌린다는 것은요. 월간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그 월간 계획안 안에 일주일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일주일 계획 안에 하루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직장을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직장을 안 다니고 전업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애터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살리면 돼요. 이 사업은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찾아갈 수 없으면 찾아오는 손님한테라도 애터미를 전달하면 돼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나의 시스템이에요. 나의 시스템. 내가 스폰서의 시스템에만 들어간다. 그거는 스폰서님의 조직만 키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돈 되게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나는 내 스폰서의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죠. 맨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판매사님도요. 자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아, 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업하려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하고 하면 돼요. 그 한 명하고 줌팅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대면 미팅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줌으로 하세요.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때요? 자, 그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이 없는 분이면요. 소비자다 만약에. 그러면 그분하고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줌팅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한 달만 그렇게 하다가 살짝 연결하면 되겠죠. 사업적으로. 내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애터미 생필품, 애터미 쇼핑몰에서 체인지에서 썼더니 내가 받은 게 120만 원이나 돼. 그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소비자 그룹에 있는 그 파트너한테. 그럼 그분이 진짜? 그러겠죠. 120이 뭐, 어디, 누구 뭐, 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보상 플랜 한번 설명해 줄게. 들어봐. 그럼 듣겠죠. 예? 내가 그냥 제품 쓰고 포인트 들어갔던 거 다 날리고 있는데 그게 캐시백 돼서 나한테 그런 큰 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서 5강 시작하면 돼요. 5강. 1강부터. 그러면 보상 플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시스템 중요성 알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자연스럽게 줌팅에 참여하게 되고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국장님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요. 신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세 라인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5강 졸업 후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팀장은 셀그룹에서 쭉 그분을 끌고 가고요. 국장님은 제품 5강, 실무 5강, 실무 상담 5강으로 그분을 계속 모시고 가는 거고요. 신규분은 뭘 하냐? 본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은 뭘 하게 하냐면 자, 마사지 우리가 1강이나 2강 할 때 반드시 마사지가 들어가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사업 설명하기 전에 뭐 해봤잖아요, 한번. 그 마사지를 1개월 동안 하시면 아, 이브닝 케어 한 세트가 프롬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집에서 하게끔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집에서 마사지를 하면서 사진을 부끄러우니까 새 그룹에 넣지 마시고 그 바로 애터미 전달하신 지인분한테만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보내. 사진 찍어서. 왜냐면 확인이 돼야 되니까. 그럼 뭐 꼭 한 달을 해야만 주나요? 그분이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해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 시스템 속에 있게 만들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는 자 마사지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셀그룹에도 들어가고 제품 호강도 듣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아 나도 마트 체인지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마사지를 하면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게끔 위에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데리고 온 스폰서는 이분한테 포인트를 몰아줘야 돼요. 물론 본인도 쓰게 하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수당의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분이 몇 개 안 썼는데 6만 원이 들어왔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누구도 소개해서 같이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살 거가 많아서 이것저것 샀어요. 그런데 아 뭐야 이거 30만 PB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때도 하기엔 너무 힘들잖아.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일 1만 PB를 한번 달성해보자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그 신규가 속해 있는 줌팅방에서 아니면 카톡방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카톡방에 일일 1만 PB 달성 하고 올렸어요. 팀원이, 다른 분이. 아,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자기가 달성했다고 올리네? 그래, 나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나도 1만 PB, 뭐 몇 개, 1만 PB만 2, 3만 원 사도 되잖아요. 그죠? 다 올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1만 PB 올려도 자랑해도 되는구나. 예? 그리고 자, 셀그룹에서 설명했겠죠. 카톡방에서 열심히 댓글 올리고 그런 사진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져야 돼요. 신규분한테. 그게 일하는 거라고. 우리가 뭐 출근하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걸 뭘로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올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신규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누구 밑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줄을 아마 속으로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그죠? 그럼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갔네요. 자,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그 1일 1만 PB를 하자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 1만 PB만 올라올까요? 안 그래요. 1만 PB가 그게 어려운 PB가 아니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한번 필요한 거 없나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입이 떼어져요. 입이 떼어지면서요. 사실은 1만 PB만 하려고 했는데 5만 PB가 되기도 하고요. 해모임 한 세트가 주문 들어오기도 해요. 그럼 15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막 더 용기가 생기고 흥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일 동안 포인트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다 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칭찬해줘요. 그럼 이분요. 더 하고 싶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 사람한테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분이 자기 그 신규가 자기 소비자를 가지고 또 세일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줌팅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도 똑같이 배운 대로 하겠죠. 스폰서 복제해서 거기 소비자한테 포인트 맞춰서 돈 들어가게 해주겠죠. 그럼 또 다시 캐시백 돼서 나 얼마 받았어? 너도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해서 또 사업적으로 일강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공감지성을 처음에 끌어냈고 그 공감지성으로 그 신규분하고 저하고 이제는 우리가 일할 직업도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애터미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애터미 안에서 내가 연금성 소득 진짜 월 5천에서 1억이 되는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공하는 방법은 시스템 속에 잔류 반드시 해야 되고 내 스폰서가 내 줄을 놓지 않게끔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애터미는요. 내가 똑똑하다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다단계를 잘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원에 입각해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환경을 살펴서 이 사업을 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다니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야 제품도 쓰죠. 그러면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전달도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경영하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애터미 사업이 잘 돼. 그게 뭐예요? 곧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영하라고 하시잖아요. 경영을 해야 돼요.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성공자의 계보들을 보시면 내 파트너나 신규도 비전을 얻지만 저도 비전을 얻어요.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계속 성공해서 그 다음 직급으로 가는 걸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스폰서도 그렇고 파트너도 그렇고 내가 겸손히 섬길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처음부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성공해 보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주종 관계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와요. 뭐 처음부터 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오면 따라가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하지만 우리가 7만 원을, 6만 원을 보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원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면은 실수 없이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모두 1단계 월 200이 넘는 오토 판매사가 먼저 목표가 돼서 이루시기 바라고요.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족한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정전환 국장님의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저희가 듣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신데, 그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정말 수고하셨고, 박수 한 번. 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데, 질문하셔도 돼요.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 스피치는 두 분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혹시 있으세요? 여기 앉아줄까? 저는 그렇네요. 아까 슬라이드 보면서 궁금했던 게, 처음에 이제 신규분들 오셔가지고 1강하고 2강하고 3강하고 하시잖아요. 잠깐만 이거 꺼내. 그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성공자의 계보도를 얘기하시고 하시는 멘트가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멘트 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무슨 멘트를 기부들을 하실까요? 임페리얼부터 쫙 그립니다. 임페리얼부터. 그러면 그 중에는요. 자기 인맥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있겠죠? 예. 네네. 그걸 알려줘야죠. 그럼 내가 이걸 잘하지 못해도 내가 이 속에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애터미 하고 있으면 나도 스폰서가 붙여줘서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예, 그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줄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자, 이 애터미 사업은요. 절대적으로 스폰서가 내 한 줄을 잡고 가야 돼요. 잡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포인트도 내려주고요. 회원도 달아주고요. 근데 내가 스폰서 없이 혼자 하겠다 그러면 내가 창립자가 돼야 돼요. 두 줄을 다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우리는 이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오로지 애터미 사업에 몰두하고요. 몰입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이면은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는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어요. 2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줄을 타고 키우면 돼요. 하지만 파트너는 스폰서한테 선택받아야 돼요. 내가 50%의 성공을 좀 덜고 가려면 내가 50%의 노력을 내가 좀 덜고 가려면 스폰서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시스템 안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필사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스폰서와 소통해야 돼요. 파트너와 소통해야 돼요. 그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요약된 5강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거요? 아니요. 소비자한테나 세세한 네. 거?
네. 그게 따로 만들어진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음. 입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 1강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제품도 5강이 있잖아요. 그 제품 네네. 1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그럼 보세요. 네. 신규가 와서 신규 5강 5번이면은 한 달 넘게 걸리죠. 그리고 제품 5강도 한 달 넘게 걸리죠. 2달이잖아요. 그죠? 2달은 저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서 셀그룹에도 투입되잖아요. 본인도 이제 자기 할 걸 하면서. 그러면 거의 사업자 돼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만났죠. 총장님도 만났죠. 그리고 이 일은요. 절대적으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잘 지내야 돼요. 진짜 요만한 뭐 불만거리나 이런 거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서 등지고 안 보고 그러면요. 본인만 손해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스폰서는요. 포인트가 남아 돌아요. 그 다음 단계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쪽이 대실적이다 하더라도요. 소실적에서 만약에 스폰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소실적이 대실적 되겠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실적에다 내가 포인트를 내려야 될 때도 있고요. 사람을 심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소통하는 파트너 밑에다 해주겠죠. 메인 라인을 키워야 되는데 메인 라인이 나랑 소통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랑 소통하는 그 소통하는 파트너의 소실적에 달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메인 라인에 있는 파트너의 손해예요. 절대적으로 스폰서하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그런 같이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요. 오토 판매사요. 수동으로 만들면요. 금방 만들어내요. 사업자 5명, 6명만 있으면요. 그냥 그 위에 있는 분은 오토 돼요. 그럼 그 오토 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오토 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오토 되면 바로 밑에 있는 파트너를 또 오토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밑에서 소비자 또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오토 판매사가 나오게끔 이 작업을 연속해서 나가면 그 사람도 힘받고 안 지치고 그럼 느끼게 되죠. 아, 스폰서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근데 스폰서를 제가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해야죠. 네. 절대적으로 잘 지내야 됩니다.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터미 안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로 다투거나 안 보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파트너가 어떻게 해도 다 따라줘야 되나요? 스폰서가? 그 방향을 회장님이 제시해 줬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원에 나와 있죠. 사원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정선상략이란 말 꼭 하세요. 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원칙 중심으로. 그러면 회사 받쳐주죠. 제품 받쳐주죠. 우리한테 또 돌려주고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른 네트워크는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수당 적게 들어온다고 그거 어떻게 보여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쿠팡이나 옥션이나 G마켓에서 우리한테 단돈 1,000원, 10,000원도 안 돌려줘요. 근데 애터미 쇼핑몰에서는 내가 당연히 써야 되는 생필품 쓰고서도요. 내 가입할 때부터 현재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보통 100만 원 넘어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 얘기 해보세요. 근데 얘기할 때 중요해요. 그 흥분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던지듯이. 너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야,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야, 어차피 쓰는 생필품 애터미를 쓰고 또 좋아서 전달도 하고 했더니 엄마, 언니, 뭐, 동생한테 했더니 100 얼마나 들어왔어? 그러면 그 친구가요, 아, 제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저렇게 던지듯이 해? 그런 생각 하겠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또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겠죠. 보여주세요.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야, 너도 제대로 알아봐. 알고 제대로 써봐. 리크루팅 안 되겠어요? 됩니다. 말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제가 5강을 뭐 이렇게 다 써서 드린다고 해서 그 받으시는 분이 그거를 저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4강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좀 더 진솔되게 얘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 왜냐하면 제가 진솔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만 얘기해서는 그분이 이걸 사업적으로 보지 진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밖에 없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살아온 모습도 얘기해 주고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대고 사강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강 약속 받아주겠죠. 어차피 그분이 사강을 듣든 안 듣든 시간은 가요. 오겠죠. 그럼 어렵다고. 그 사강 동안 나머지 할 동안 확실하게 그분을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스피치, 강의 듣고 스피치 하실 분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요! 하실 분. 예, 김명순 팀장님. 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정남 국장님 산하에서 있는 김명순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저는 국장님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저희 시스템 안에서 항상 있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복제해서 저도 저만의 셀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또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진행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국장님의 당당함을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일을 진행하면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게 5강을 하고 초기 3개월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국장님께서 그 상담 실무를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1만 PB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희 그 팀에서 굉장히 많은 붐업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또 이제 실무적인 거를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전정남 국장님 제가 항상 닮고 싶은 모습은 그거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밥솥에 밥하는 것보다 리크루팅이 항상 쉽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리크루팅을 기술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담고 싶고 그래서 같이 뛰고 있는 사업자로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어요. 스폰서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꼭 받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신 분이에요. 1년이 안 됐는데 밑에 팀장 한 분이 나왔어요. 예,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김영진이요. 예, 김영진 본부장님이요. 어디 계시지? 예, 예,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지금 전정남 국장님이 이거 강의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올라와가지고 지금 신청했어요. 그때 전정남 국장님이 보면 리크루팅 잘했어요. 필리핀에서부터.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그대로 따라서 잘했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토파면 지나서 지금 오토 팀장이 됐거든요. 지금 오토 팀장이 되면요 한 4,500부터요 막 1,300만까지 돼요. 이게요. 이제 시작이니까 한 4,500이지 이제 오토 판매사에서 계속 만들다 보면 막 1년 뒤에 2명, 3명, 막 5명씩 생겨서 막 이제 뭐 7,800만 원, 막 1,000만 원 올라가거든요. 오토 팀장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 팀장이 이제 시작이라서 이제 오토 팀장 된 걸 축하드리고 이제 오토 판매사 이제 아예 지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일을 뭐 필리핀에서 스폰서도 없이 나하고 같이 많이 했어요. 항상 일을. 근데 지금 보니까 복제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야 어떻게 마사지까지 이렇게 복제가 똑같이 돼가지고 지금 또 해나가니까 그대로 이게 이제 잘 되고 근데 이제 많은 파트너들이 있는데 가르쳐도 복제 안 되는 파트너가 있어요. 보면
복지 안 되는 파트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보면 제가 이 필리핀에서 지금 손발 맞춰서 하신 분들이 다 지금 막 지금 오토하면서 뭐 국장 지금 본부장까지 다 돼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또 안 되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 우리는 보여요. 이러는 게 저분은 안 되게 일을 하는구나, 되게 하는구나를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전정남 국장님이 그전에 평상시에 보면 일을 되게끔 해요. 니꾸리팅 잘해오면은 그걸 절대로 안 놓쳐요. 신규를 어떤지 5번 이상 듣게 해가지고 비전을 보게 만들어요.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제 스타일이 5번, 이제 5번 딱 듣고 나면 이제 10번까지 다시 한번 또 듣고 결정을 하고 그래요. 10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나이 오토 판매사가 지금 좌우측에 지금 소실적만 해도 벌써 2명이 나와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오토 팀장이 돼버린 거죠.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빨리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도 부업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생하셨고 이제는 뭐 탄탄대로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후원을 저도 할 것이고, 제가 또 전정남 국장님 쪽이나 보면 또 많이 제가 하던 줄이고, 원래 제 메인 줄이 제가 전정남 국장님 좌우측이에요. 지금 메인 줄이. 왜냐하면 제가 그쪽 줄만,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정남 국장님이 스폰서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우측이면 이경화 본부장님 쪽이거든요. 또 그쪽 메인 줄을 다 자측하다가 소실적 하다가 이제 대적돼서 내가 이경화 본부장님 쪽으로 붙어서, 그게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스폰서가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안 타면요, 스폰서는 그 줄에 안 가요. 잘 타는 스폰서로 다시 돌려버려요, 줄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소통하는 사람한테 해야죠. 전혀 나하고 전화도 하고 소통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람을 다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보면 오늘 다음에 전정남 국장님을 한 번 더 초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달 있다가. 오늘 강의 굉장히 알차게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감사합니다. 빌어서 김영진 본부장님께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본부장님 가르침이 없었으면 제가 연금성소도 400, 500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너무 훈훈합니다. 예, 오늘 그 스피치 하나면 잠 못 잘 것 같다 하시는 분 한 분 있으면 저희가, 예, 저요. 양영순 사장님, 예, 마지막으로 스피치 네. 하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양영순입니다. 이제 우이루는 조성민 국장님 계시고 김영수 국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정남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가입한 거는 11월 달에 이제 김영진 본부장님 소개로 가입을 했는데요. 이걸 많이 시스템에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언격결에 팀장까지는 갔는데, 제가 지난달 한 달 엄청 고민이 많았었어요. 정말 그냥 뭐 처음에는 사업자만도 찾아봤고, 다음에는 소비자만도 찾아봤고, 뭐 나름대로 스폰서님들은 저한테 많은 걸 해주셨겠지만, 저는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전전남 국장님하고 정순조 국장님하고 9월 11일, 12일 이틀을 오셔서 식사도 못 하시면서 저희 파트너를 찾아내 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막힌 길을 확 뚫어준 것 같아요. 진짜 가시던 불이 쌓여서 어찌 못 갈, 정말 진짜 진퇴양난이었어요. 더 이상 소비자만 만들기도 힘들었고, 제품은 소비가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에 그분들을 이제 그 시스템 장소에 데려다 만났어요, 정말. 제가 뭐 일을 못한 거죠, 결론은.
알고 보니까 오늘은 더 정확히 나오네요. 근데 제가 전정란 국장님 3번 뵀는데요. 저는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저렇게 간절한 강의가 나오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전 이번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강의해 주실 때요. 정말 나는 어느 분보다도 전율이 많이 왔고요. 아, 나도 목소리만 크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의 파트너를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오늘 그 귀한 강의 한 번만 듣기엔 좀 아쉽네요. 예, 그, 김영진 본부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또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해주신, 예, 맞아요. 아니요. 예, 예. 한 번 예, 더 우리, 해주시면 좋겠다고요. 예, 우리 강해주신 우리 정종남 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